네, 안녕하세요. 장브로입니다. 12월 4주차 이제 저번 주에 핫했던 이제 FOMC 파월 옐런의 발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첫 번째로 알아볼 자료는 FOMC와 파월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2022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최소 2에서 3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테이퍼링 종료 전까지는 금리가 0%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연준은 이틀에 걸친 FOMC에서 이제 뭐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퍼링 속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했거든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연준 12월 FOMC 테이퍼링 규모 2배 늘릴 것. 보시면 이제 이번 주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고 테이퍼링 종료 일자를 내년 여름에서 3월로 앞당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2배면 참 빠른 규모긴 하죠.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후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점이 될 것인데 보시면은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이 말 뜻은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서 금리 인상을 바로바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테이퍼링 조기 종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며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회의에서 이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붙였으니 다음 회의가 참 중요하겠죠. 이제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조금 경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파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금융안전, 위협 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금융은 이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 15일 현지 시간에 마켓워치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자산이고 위험하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금 당장 이제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FOMC 시작 전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죠. 많이 떨어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떡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번 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쯤? 이때 두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가 파월이고 이때가 옐런이었나? 제 기억에는 아마 그렇거든요. 이때가 14일이었나? 네, 14, 15일. 14, 15일, 14, 15일, 이때네요. 이때였네. 이때 미친 듯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V자 반등으로 떡상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때가 아마 파월이었고 이때가 옐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저번 주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말 2022년에 3월 늦어도 여름까지 테이퍼링 종료하겠다. 그리고 금리 테이퍼링 종료 전까지는 금리 0% 유지하겠다.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 최소 2에서 3회 하겠다. 그리고 원래 기존 테이퍼링 규모가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가장 큰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은 인플레이션 때려잡기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옐런이 말한 거죠. 재무장관이
두 번째 옐런. 잠깐. 옐런이 그때 뭐 기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 암호화폐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를 좀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와 기후 변화가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최고 금융 규제 당국인 FOSC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 2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부문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암호화폐와 기후 변화가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암호화폐 대출 및 차입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의 급속한 성장이 중요한 잠재적 비상사태며 이제 취약성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많은 코인 채굴 시설들 때문에 이제 전기가 많이 사용되므로 이제 이로 인해 뭐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어 이걸로 인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죠. 쉽게 말을 풀이하자면, 이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형태이기에 이제 크게 그러니까 크게 우려는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즘 항상 나오는 변동성을 지적을 했는데, 암호화폐 변동성을 지적했는데, 이제 규제 당국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이 많고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매우 변동성이 높다. 이제 투기가 시장 움직임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경제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경고도 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구매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도 많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항상 시장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이 변동성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우려를 한번 봐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즉 단기 증권처럼 명목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로 거래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 때 사용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많은 암호화폐 활동의 중심이며 암호화폐 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에서 빌려주거나 차용하는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미금융 시스템의 편입 추진. 이제 뭐 테더도 관련이 돼 있고, 미국 정부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조처를 마련한 뒤 이를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뭐 여기서 말을 했다. 미국 야후 파이낸스가 말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암호화폐 1대1 가치로 고정되어 있고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4대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 USD, 바이낸스 USD, DAI가 있고 이들 가격은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12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지적했다. 뭐 파월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죠. 여기 적절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없는 지급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은 정부와 연준이 달러화처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직 시장 점유율이 꽤나 높은 테더를 견제하는 거기도 하고, 미국의 CBDC 개념을 미국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뭐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중심이 현재 미국이죠. 이제 뭐 중국 채굴장이 뭐 다 넘어갔으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거의 주가 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가상화폐를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간섭하겠다.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가상화폐 판을 주무르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이제 뭐 미정부, 뭐 재무부, 연준 등의 권한으로 인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달러에 이제 대한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일축하고, 이제 대신 시장은
미국 입맛대로 가는 가격이 가겠죠. 예. 이제 미국이 뭐 이제 크립토를 점령하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크립토 자체가 탈중앙화거든요. 탈중앙화. 결국에는 이 크립토 자체를 만든 개념이 탈중앙화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탈중앙화가 안 되고 미국의 중앙화가 되거든요. 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코인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연설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들 잘 살아남으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베어 플래그도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아직은 저는 53K 갈 때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좀 하락의 힘이 좀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흐름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53K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죠. 토요일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과연 산타랠리가 과연 있을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따로 있긴 한데 제 차트입니다. 아까 거는 대표님 차트. 일단 일봉을 보면 저는 일단 굉장히 현재 부근이 여기 2만 달러 왔을 때 가격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일단 상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뚫어주고 이 자리를 과연 넘어설 줄지. 이게 51K인가 51.3K인가 그렇거든요. 과연 이 라인을 과연 상방 돌파해 줄지. 51.9네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줄지, 이거를 좀 관건으로 볼 겁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서 맞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꼭 끼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 고점을 못 넘었어. 여기 고점을.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현재 이런 그림이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치상 여기 38이었죠. 38이 반등했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는 무빙 한번 나오고, 이게 저점을 깬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람들이 다 여기를 스탑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탑에 밀려서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사람들이 스탑을 다 여기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밀리는 부분을 잡자라고 생각해서 이쪽에서 롱대기, 이쪽에서 숏대기가 아무래도 안전한 매매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오면 한번 숏을 쳐볼 생각이에요. 여기 오면 롱 칠 거고. 일단 장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현재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40일 떨어졌거든요. 지금 알트들도 물려 있으신 분들 많고 그러실 건데, 저때를 생각하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42일째인데 고점 대비, 그때도 뭐 고점 대비라고 고점 대비는 좀 그렇고, 이 하락의 끝이 97일이었거든. 3달이었거든.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70일이에요. 하락 보통 한 70일 정도 나온다. 2달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던 그림이 이거였다고. 아마 경로를 그리자면 여기서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내려꽂고 이런 식으로 무빙을 한번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각도상 만약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이게 한 크리스마스쯤이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때가 크리스마스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산타랠리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장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손해가 많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중이고, 채널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뚫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그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또 뚫어줄 것인지. 보통 3번 테스트를 하면은 3번째는 뚫리거든요. 저는 일단 여기서 롱을 쳐서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현재 롱 쳐서 이만큼 먹었는데, 여기 숏을 찾는데 조금 먹고 지금 나온 상태. 지금 일단 포지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롱 치고 먹었는데 여기서 불을 좀 많이 탔단 말이야. 불타기를 많이 해서 평단이 좋지가 않아서 여기서 익절을 다 한 상태고 현재는 포지션 없습니다. 일단 과연 이거를 뚫고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니면은 못 뚫고 내릴 것인지 그거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51.9K 51.9K를 한번 터치를 한 후에 이제 이게 넘어설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것도 한번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요게 뭐 내려오는다면은 이렇게 상승세기로 인해 하락은 있겠죠. 이 지지받고 오른다면야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고 작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 뭐 작은 그림으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패턴 값으로 여기 받고 리테스트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46K 정도는 한번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그거 때문에 제가 숏을 쳤었고, 일단 한파동이라 하긴 그렇고 그냥 약간 음봉 몇 개 먹고 지금 익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이제 파월 이제 공관이 뭐 OMC에서 회의할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